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자, 오는 3월로 예정된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해 여러분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며칠 돌아가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자니 정말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서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이분법에 매몰돼 무조건 비난하고 헐뜯기보다 본질은 무엇인지 냉철히 따져보고 책임 소재를 밝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해 오늘 나온 여론조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저희 뉴스데일리 베스트가 유튜브 설문조사를 통해 여러분께 투표권이 있다면 다음 후보 중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드린 바 있죠. 3일 정도 투표 기간을 거치고 그 결과를 여러분께 보고해 드린 바 있는데 그 당시 김기현 55%, 황교안 19%, 나경원 17%, 안철수 7% 순으로 나왔었습니다. 자, 이때 투표 참여자가 7만 6천여 명이었는데 오늘 아침 다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투표 참여자가 9만 2천 명으로 늘었고 지지율과 순위는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김기현 후보가 56%를 기록하면서 굳히기에 들어간 양상이었는데요. 자, 이런 분위기는 오늘 발표된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확인이 됐습니다. 뉴시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여당 지지층 397명만 따로 빼놓고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를 물은 결과 김기현 의원은 35.5%를 기록했습니다. 나 전 의원은 21.6%로 김기현 의원과 13.9%포인트 차이였고 뒤이어 안철수 의원 19.9%, 유승민 전 의원 7.4%, 황교안 전 대표 3.7%, 조경태 의원 2.5%, 윤상현 의원 1.5% 순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김기현 의원의 가파른 상승세 그리고 나경원 의원의 가파른 하락세가 두드러졌다는 점입니다. 이 업체 직전 조사 때와 비교해 보면요, 김 의원은 20.3%포인트 상승했고 나 전 의원은 9.2%포인트 하락했는데요. 자, 이런 현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층에서도 고착화됐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중 윤 대통령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34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 김 의원의 지지율이 40.5%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어 안철수 20.8%, 나경원 20.5%, 황교안 4.3%, 조경태 2.6%, 유승민 1.9%, 윤상현 1.7% 순이었습니다. 자,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나 전 의원이 안철수 의원에게도 밀렸고 김기현 의원과는 더블 스코어 차이가 났는데요.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김기현 상승, 나경원 하락의 기조는 뚜렷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이 바뀌었죠. 바로 결선 투표제라는 게 생긴 것인데 한 후보가 과반을 얻지 못하면 결선 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아직 김기현 후보가 과반을 넘기지 못하고 있고 나경원, 안철수 이 두 후보의 지지율을 합하면 김기현 후보의 지지율을 뛰어넘고 있죠. 제 같은 수치를 가리켜 김기현 후보가 1위로 앞서 달리고 있지만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나경원, 안철수 이 두 후보 중 한 명이 김기현 후보와 결선 투표로 가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모른다라는 분석도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한 가지 확실한 건 나경원 전 의원의 포지션이 비윤 쪽으로 거의 기울었다는 점입니다. 현재 나 전 의원은 이준석이 만들어 놓은 이른바 윤핵관이라는 프레임의 기대, 친윤과는 각을 세우면서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서는 끈을 놓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여러 포착이 됐죠. 자, 그런데 이것마저도 어렵게 됐습니다. 자신이 해임된 건 대통령 뜻이 아니었다는 나 전 의원의 주장을 대통령 비서실장이 상당히 직설적인 표현으로 정면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죠. 바로 어제 일이었는데 이것에 대한 파장이 만만치 않은 듯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해임당한 나경원 전 의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윤 대통령과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저런 발언을 전략적으로 했을 거라 보는데 이게 결국 윤 대통령을 욕보이게 만든 발언이 되고 말았습니다. 장관급의 정부 주요 직책에 대한 해임을 놓고
참모진들의 농간에 휘둘린 무능한 대통령이라는 뜻이 되고 말았죠. 김대기 실장이 어제 낸 입장문에서도 불쾌하다는 반응이 고스란히 표출이 됐는데 나전위원회 해임은 윤 대통령의 정확한 진상 파악에 따른 결정이었다. 국익을 위해 분초를 아껴가며 경제 외교에 나선 대통령께서 나전위원회 그간 처신을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본인이 더 잘할 것이다 라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었습니다. 특히나 윤 대통령은 아부다비 현지에서 나전위원회 발언을 직접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가 하면 비서실장의 입장문이 나온 직후 국민의힘 초선 의원 48명이 공동 성명을 내고 나경원 전 의원을 집단 성토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재미 알려진 대로 비판 수위가 꽤 높았고요. 윤 대통령 뜻을 왜곡하고 당 내부 갈등을 조장했다면서 공식 사과까지 요구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63명으로 이들 중 76%가 성명에 이름을 올렸고 이 중엔 친윤으로 분류되지 않은 의원들의 이름도 포착할 수 있었는데요. 저희들 초선 의원들이 된 입장문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강도가 꽤 셌습니다. 저희들은 나전 의원을 향해 본인의 해임이 참모들의 왜곡된 보고 때문이라는 취지의 주장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이 옥석 고문도 못하는 무능한 지도자라는 것이냐라고 나전 의원을 강도 높게 비판했고요. 또 말로는 대통령을 위한다면서 대통령을 무능한 리더라고 모욕하는 건 묵과할 수 없는 위선이며 추방돼야 할 정치적 사기 행위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추방돼야 할 정치적 사기 행위 굉장히 수위가 높았는데요. 자, 이렇게 연달아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내 초선 의원들의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비판 성명이 나오자 나 전 의원은 현재로선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맞대응을 기피했고 원래 오늘 참석하기로 예정돼 있던 대전시당 신년 인사회에도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 집 밖을 나서는 나 전 의원에게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지만 할 말이 하나도 없다며 직답을 피했다고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나 전 의원으로선 사면 초과에 직면했고 움직일 공간은 더욱 협소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상황이 이 지경까지에 이르렀느냐? 이것과 관련해선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의 지지층에선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집단 따돌림, 집단 린치다. 차라리 이럴 거면 윤 대통령이 당대표를 직접 임명해라 이런 반응들이 있고요. 다른 한 가지는 나경원 의원의 정치적 욕심, 즉 도가 넘는 자기 정치 행보가 화를 자초했다는 반응입니다. 자, 누구나 일정 부분 자격을 갖추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대표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줄곧 1위를 달리던 나경원 전 의원도 당대표에 출마할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 전 의원 스스로 이번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출마를 하려면 한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했다고 저는 봅니다. 본인이 뜻이 그러하면 당대표에 출마하고 싶다면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과 기후대사직을 받지 말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걸 놓고 나경원 의원이 청문회 없는 장관급 자리를 요구했다 아니다라는 어떤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런 논란 이전에 당대표 출마를 생각하고 있었다면 고작 두세 달 하고 때려칠 이 두 자리는 애초에 맞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결국 잘못된 판단으로 이 중요한 두 가지 직책을 자기 정치에 이용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고 본질적으로 이건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른바 나경원 사태와 관련해 여러 분석들이 나오고 있지만 시작점과 본질은 이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평가 그리고 그가 보수파 정치인으로서 걸어온 길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제각기 다르실 겁니다. 저 또한 나 전 의원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분명히 있고 또 비판받아야 할 지점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 가지 아쉬운 대목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 전 의원은 선거만 있으면 나온다는 수군거림이 있을 정도로 주요 선거판이 열릴 때마다 어김없이 등판해 남다른 권력 의지와 승부욕을 과시해왔습니다. 최근만 해도 2020년 총선, 2021년 서울시장 경선,
2021년 당대표 선거에 쉼 없이 등장했죠. 그런데 전부 고배를 마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신의 정치 여정을 조금 길게 내다보고 한 템포 쉬어가는 차원에서 이번 당대표 선거 불출마를 선택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확실한 대의 명분도 있었죠. 당대표 불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해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싶다. 대통령께서 저에게 준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했으면 이에 대해 임명권자인 윤 대통령도 경의를 표했을 것이고요. 당원과 지지층들도 박수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관급 이 두 자리를 착실히 수행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커리어도 쌓고 내년 총선이나 그 이상의 것을 바라봐도 됐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현재로서는 사면 초과에 빠진 나경원 전 의원이 돌파구를 찾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한 전략적인 노력도 어제 김대기 비서실장의 성명으로 물거품이 됐고요. 당내에서도 고립 양상이 뚜렷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완전 마이웨이를 가기엔 이준석, 유승민처럼 배신자 낙인을 찍힐 처지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나경원 전 의원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저도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단맹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